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는 이 두 사람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어제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달굴 이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그 진실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향신문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경향신문 1면입니다.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 500박스를 꺼내서 전달을 했다. 이 시점은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완구 당시 후보의 부여선거사무소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회장을 지난 당시 선거 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왔는데 이완구 국무총리의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어서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완구 국무총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1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향해서 성완종 회장이 3천만 원을 줬다. 이 총리는 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았다면 목숨을 걸 것이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발언이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1면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성완종 비망록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성완종 엑스파일 다이어를 공개했는데요. 이완구와의 만남이 무려 2013년 8월부터 23차례나 만나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친분이 없다라는 사람이 2013년 8월부터 23차례나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총리와 친해지려면 얼마를 더 만나야 되는 거죠?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 내에서도 총리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청와대도 긴장을 했었죠. 이 총리의 건치 문제를 논의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회의 직후에 검찰은 총리부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미묘한 단어를 남겼는데 이른바 총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그 뒤에 나온 말은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미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1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총리부터 수사하라. 이 말은 한겨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무총리부터 수사하라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도부가 사실상 이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모양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이동합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32억 인출 내역 담긴 경남기업 얘기입니다. 성완종의 비자금 USB를 검찰이 확보했다. 경남기업 비자금 32억 원의 현금 인출 내역과 비의혹이 담긴 USB 모두를 경남기업의 한모 부사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검찰이 밝혔습니다. 과연 이 USB가 갖는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수사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2면에 실린 만평입니다. 경향신문 만평 한번 보시죠. 자, 증거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말을 하자 그 옆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앉았고요. 또 그 옆에는 김진택 검찰총장이 밝혔는데 이 만평의 제목은 악귀라는 제목의 만평입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발언했던 내용들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완종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에 한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13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는 목숨을 담보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목숨을 담보로 정치하지 않겠다던 총리가 목숨을 던졌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내내 3천만 원 수수 의혹을 추궁받은 이완구 국무총리. 목숨까지 걸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돈을 건넸다고 밝힌 상황. 이완구도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가서 내가 한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그동안 이름만 거론됐지만 금액과 시기,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송 회장은 당시 회사 돈을 빌려 전달했고 부총리가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기는 이완구 총리에게 이용만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세정 발상이 사실 이럽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양반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같은 충청 출신 인사 두 사람의 악연이 어떤 법적 결말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자, 목숨을 내놓겠다고 일단은 응수한 이완구 국무총리. 자, 목숨을 내놓되 던졌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세영 위원님. 사실상 그런데 국민 중 5천만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이 총리의 목숨을 바라는 사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사실 목숨은 아니죠. 우리가 국민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예. 송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홍 총리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울분을 호소하는 표현이지만 너무나 경솔하고 예. 또 이렇게 말했어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거는 이제 증거가 안 나온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돈은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드니까 예. 그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도 아니고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는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송 회장은 이미 사망을 했고. 예, 이 빠져나갈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 어쨌든 굉장히 총리의 발언으로는 목숨이나 생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협박처럼 들리는 굉장히 그 위험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 의원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제 이 총리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올 시에는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다라고 밝혔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이 말은 사실은 1대1로 만난 상황에서 주요 증인이자 돈을 건넸던 사람이 사망한 상황에서 증거가 나오기란 쉽지 않을 텐데 이 총리가 이것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어제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말을 7번이나 했습니다. 총리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야당으로서는 목숨 내놓겠다고 하는 이 총리의 발언을 듣고 저번 엉뚱한 소리야, 자기 내놓으라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총리께서는 한 가지 잊고 계신 게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검찰에 가서 탈탈탈 털릴 때 온갖 수사 기법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답니다. 예. 제가 전해드린 얘기만 하더라도 그 보통의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상황은요, 준 사람은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의 결론과 그다음에 그 법원에서 판결 내오는 걸 보면 양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준 예. 사람의 그 증언과 정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면 예.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유죄가 판명되면이 아니라 예.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인데 끝까지 본인은 판단 잘못했다고 밀고 나갈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일에 예. 돈 받은 게 사실이고 그런 결론이 나오고 검사 수사 결과가 나오고 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더라도 본인은 잘못된 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밀고 갈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이렇게 증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보다는 자신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검찰청이라는 거는 보고가 생명이거든요. 예. 정보 보고가 2대 50% 이상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대검찰청까지 가는데 보고 라인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갔다가 결국 자기한테도 보고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위에 해도 찾아도 증거는 못 모든 찾을 이 거다. 왜? 남자와 내가 보고를 받고 관련된 있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과연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겠냐,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 예.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제가 돈을 예. 받은 지금 증거가 저희가 나오면 이완구 국무총리의 발언을 제 다시 목숨을 한번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증거라도 좀 만약 크게 들어보실까요?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사실은 어제 여권 내에서도 총리가 현직 총리 자리를 유지하면서 과연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한들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사실 방금 이완구 총리의 발언을 들으니까 그 일본 사무라이들의 그 비장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뭐 이완구 총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저런 말 할까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말이 국회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예.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완구 총리가 저 상태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여권 내에서도 어제 최고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최고회의 내에서도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만 결국 사퇴 문제죠. 예. 사퇴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저 상태, 특히 이제 오늘 일간지에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한 묘사, 예. 정황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완구 총리가 얼마나 저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예. 자, 경향신문이 수차례 성완종 회장이 죽기 직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경향신문 일면에 이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전까지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엠바고를 걸어뒀던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과연 이제 조간신문에서 무엇이 보도될 것인가에 가장 궁금한 사람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명됐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겁니다. 오늘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 드링크 박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박스는 바로 이겁니다. 비타 500 박스. 여러 가지 비타민 음료가 있어서 저희가 상표는 가렸지만 조간신문의 비타 500 박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지 않은 작은 박스입니다. 10병 정도 들어가는 180ml. 얼마 안 하고요. 이 비타 500 박스를 당시 재선거 때 성 회장의 비서가 이완구 국무총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비타 500 박스를 건넸다라고 보도한 부분이 오늘 경향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친분이 없었고 재선거 때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이완구 회장의 진술은 과연 거짓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선거 사무실에 사람이 몇 명인데 달랑 비타 500 박스 한 박스를 들고 갔을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과연 드링크가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오늘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경향신문의 쪼개기 폭로 사탄입니다. 예. 경향신문이 그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한 다음에 그를 처음에 다 풀지를 않고 그 여기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의 사탄입니다. 오늘을 보면은 아까 말한 구체적인 정황인데요.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예. 4월 4일은 4.24 재보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이날에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아마 비서와 함께 이제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4시 30분에 부여의 사무실, 예. 이완구 의원 사무실에 가서 1시간 넘게 이 총리를 만났고 전체적으로 2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2층에 서울에서 타고 간 승용차에 비타 500 박스를 하나 있었는데 수행 비서 얘기죠. 회장님 지시에 따라서 그 박스를 꺼내 들고 예. 선거사무소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 2층이었나 봅니다. 올라갔고 당시 선거사무실에는 넓은 홀에 여직원 둘이 있었고 예. 한쪽 칸막이가 쳐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완구 총리와 성완균 회장이 2시간 둘만 앉아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홍모라는 도의원도 있었고 예. 현장에서 인사가 있었고 같이 가져갔던 비타오백 그 박스는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예.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정말 디테일의 승리죠. 디테일의 승리다. 아주 자세하게 현장 묘사가 되어 있기 예. 때문에 누군가 지원해서 이 상황을 말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또 비타 500 이 박스에 정말 비타 500 그 음료수만 들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완구 그 총리가 잘 모른다. 예.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뒤집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발언 중에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인지 사실인지 변명인지 해명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박용진 전 대변인.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완구 부여선거사무소, 다른 지역 선거사무소는 방문 안 했다. 이 비서, 성완종 회장의 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직원 둘이 있었고 당시 이완구 후보자를 만나서 테이블 위에 비타500 박스 한 박스를 올려뒀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회장을 그 당시 만나지 않았을 거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완구 총리가 출근길에 그 얘기하고요. 국회에서 대정부지에 답할 때 도는커녕 만난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저 거짓말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몇 군데 하지도 않는 재보궐선거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도 지역의 의원들이 선거 지원 나가는 건 그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안 간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엉뚱한 대답이었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검사면 이렇게 시간이 다 특정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예를 들면 그 복원할 수 있다면 톨게이트 CCTV 혹은 톨게이트 지나갔던 그 자국이 얼마든지 남습니다. 그거 다 복원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적시된 여직원과 홍모 도의원 이 사람들 소환해서 사실이냐 확인하면 금방 끝납니다. 이 너무나도 뻔한 일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이완구 총리는요. 이제 그냥 뭐 사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정치 인생 자체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반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증언이 사실이고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말 최소한 국민으로서 그 총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신뢰 이것마저도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결국에는 드러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차에서 비타 500 박스 하나를 들고 선거사무소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 총선을 저도 겪어보니까 그 사무실에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선물을 가져오면 선거 운동원을 위해서 가져오지 이렇게 한 박스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에서 본다면 과연 여기에 정말 음료수가 들어 있었겠느냐. 그리고 둘만 있을 때 이걸 놓고 갔다면 본인 드시라고 한 것일 텐데 열어보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 회장이 굉장히 꼼꼼해서 10분 단위로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업무일지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안에도 이런 것이 적혀 있을 텐데 저는 이완구 총리가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스스로 아까 목숨을 걸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명예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총리직에서 잠시 물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 방문을 합니다. 격려 방문하는 것은 뭐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만 보통 선거 사무소에 이 선거 후보자를 돕기 위해 많게는 수백 명 가량의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안영환 전 의원님,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고 또 현역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보통 선거 사무소에 선거 스태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게는 뭐 수십 명도 있을 수 있죠. 가면 이제 보통 선거 사무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계속 와서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뭐 100여 명도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많이 앉아 있죠. 그렇다면 이 비타민 음료를 격려 방문에 가서 선물을 하려면
보통 몇 박스가 넉넉합니까? 제가 저걸 사들고 간 경험이 많이 있어서 저게 한 7, 8천 원 합니다. 한 박스에 저게. 예. 제가 보통 10박스 또는 20박스 정도 사들고 가죠, 보통. 20박스 정도 들고 한 가면 15만 원. 넉넉하다. 10만 원씩 사가지고 한당 10박스 정도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혼자 들고 가기 그러니까 뭐 비서까지 동원해서 들고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 선거 치를 때 네. 방문했던 사람 중에서 비타 500 한 박스를 들고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 이걸 가지고 오면요. 그러니까 후보한테 비타민을 주지는 않죠. 예. 입고 있는 아가씨한테 사왔으니까 나눠 드세요 하고 이제 주고 예. 후보를 만나러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저 안에 돈이 들어있는 이제 첫째 두 가지 있어야겠죠. 저 증언이 확실한지 여부. 두 예. 번째 저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지금 아마 증언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 비타 500이 한 박스에 비타 500 그대로 음료수 같은 것을 들고 후보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날짜, 시간, 그다음에 그 당시 묘사까지 지금 경향신문이 아마 성완종 그 전 회장의 수행 비서 아주 신뢰했던 보좌관, 국회 보좌관 등록했던 그분의 지금 증언을 지금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증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신뢰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 이완구 총리 참 딱하게 됐습니다. 자, 2009년에 5만 원권 지폐가 출시가 됐죠. 20장이면은 100만 원. 그리고 200장이면 1000만 원. 계산을 해보면 3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채운다면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 비타 500 박스 한 상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남아요. 제가 그 작년 10월에 집을 이사하면서 이제 전세금 때문에 현금 3천만 원을 딱 가지고 있었던 적이 예. 있어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5만 원짜리로 하면 3천만 원이면 요만큼인데요. 충분히 저기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지금 경향신문을 다시 꼼꼼히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거를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한 이 수행비서는 예. 저기에 비타 500이 들어있었는지 돈이 들어있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신문 스크랩에 놓은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뭉치 정도가 아마 5만 원짜리 정도의 두께가 될 거예요. 예. 5만 원짜리, 그러니까 3천만 원의 두께가요. 이 정도가 될 텐데, 종이 무게하고요. 그 유리로 만들어진 드링크 음료 꽉 차 있는 저 10개짜리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고 갈 때 짤랑짤랑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예. 이 비타민 드링크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3천만 원짜리 가벼운 돈이 들어있느냐는 들고 있는 사람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증언도 아마 검찰에 가면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그걸 확인하겠죠. 자,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 많은데 이 비타 500 박스 안에 과연 드링크가 들어있는지 돈이 들어있는지 오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요.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는데 성완종 측근의 증언이 나왔는데 성완종 측근이 5만 원권으로 흰색 봉투를 담아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가져갔었다라는 목격자의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아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남 기업에서 인출한 32억 원 다 현금이잖아요. 예. 현금이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쭉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정황이 많아서 예. 이 비타 500도 이 비타민 음료들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서울에서 타고 간 승용차에 비타민 음료 박스가 하나 있었다라고 예.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면은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 방문하게 되면은 그 앞에 선거 사무실 앞에 있는 그 매점이나 이런 데서 박스로 사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죠. 서울에서 준비해가고 갔다는 것 자체가 한 박스를 상당히 좀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정황이고 아무튼 이 구체성에 있어서는 이완구 총리가 이거를 뒤집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전직 총리로는 사실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직후 이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리 공간에서 봉투를 놓고 갔는데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냐 안 썼느냐. 근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의 정확성, 일관성을 따라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망자하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나올 거라 내가 목숨을 걸겠다 하는 거
지금 굉장히 경솔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번 성완종 3천만 원 현금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의 해명 중에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조간신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짓말 논란과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과연 이완구 총리가 해명한 내용 중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총리가 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출력물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시죠. 자, 과연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완종 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완구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이 총리를 믿자면 이 두 사람은 아무 사이도 아닌, 잘 친분도 없는 사이가 되는 거고, 사망한 성 회장의 폭로를 믿자면 이완구 총리와 성 회장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고 2013년 선거 때 비타 500박스 그리고 3천만 원을 준 경험이 있는, 굉장히 유착이 돼 있는 관계인데, 두 사람의 발언이 정반대로 치닫고 있어서 사실 진실 게임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성완종 회장이 과거 말했던 발언들 중에서 이완구 총리와 성 회장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성 회장의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완구 지사가 현직 지사가 집어던지고 그다음에 의중한 병 걸려가지고 그 화병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가 맞네. 굉장히 짧은 부분인데 이완구 총리와 성 회장이 나란히 옆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발언 말고도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 회장이 같이 있는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을 본다면 이 총리가 해명한 대로 나는 저 사람과 친분이 없다라는 해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진들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회 당정 간담회였습니다, 당시에. 저 때도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완종 회장이 바로 나란히 옆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상을 저희가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완구 총리와 성 회장이 같이 있는 과거 사진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과거 사진들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단초가 될 만한 거는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회장이 살아생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꼼꼼하게 10분 단위로 기록해 놓은 비망록, 성완종 다이어리, 혹자는 성완종 X파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성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만남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성완종 비망록입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요 인사의 만남 횟수를 여기서 쭉쭉쭉 체크를 해봤더니 그 밑에 정리를 해뒀는데요. 자, 2013년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9번을 만났고요. 홍문종 의원은 9번을 만났고요. 서병수 부장시장은 5번을 만났습니다. 모두 성완종 리스트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리스트 중에서 가장 성 회장이 많이 만났던 사람은요, 2013년 이완구 총리 14회, 홍문종 의원 9회, 허태열 전 비서실장 5번, 서병수 부산시장 4번, 유정복 인천시장 4번, 이병기 현 비서실장도 한 번 만난 게 나오고요. 2015년엔 서청원 최고위원 3회, 서병수 부산시장 1회, 허태열 전 비서시장 1회, 이 중에 으뜸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무려 23번 이상 만났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 회장은 살아생전 10분 단위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적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고, 그 꼼꼼한 성격을 이 성완종 비망록 X파일에서 자세히 드러나는데, 2013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23번을 만났다. 잘 계산을 해보면 20일꼴로 한 번씩 만났다. 그렇다면 3주에 한 번씩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완종 회장은 만났다라는 계산이 되는 건데, 박영진 전 대변인, 예. 친하지 않은 사람이 3주에 한 번씩 만났다. 친해지려면 얼마나 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얄팍하게 사람 관계를 부인하거나 또는 뭐 너무 과장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저기 지금 일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빈소에 가서 그 고인의 명복을 빌어준 사람은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 중에 서청원 최고위원밖에 없네요. 예. 이렇게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한길 전 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도 찾아가고 이랬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찾아간 사람들, 고인과 관계가 친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의심을 사실은 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인의 리스트에 남아 있고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죠. 저거는 리스트에 저 일지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막 부인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얄팍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완구 총리 많이 실망스러운데 그 당의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같은 지역의 의원과 안 만났다, 모른다, 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참 그렇고 그 주변의 다른 의원들도 속으로는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승민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일부에서는 자기가 도와주고 이완구 모르게 도와주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혼자 짝사랑해놓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관계를 보니까 짝사랑도 오래 하면 상대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도 23번 정도 만날 정도라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인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을 많이 봤는데 이 성 회장 측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다들 어떻게 이완구가 이럴 수 있냐. 이완구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가깝게 진행했다는 것을 측근들도 알고 있고 이번 사태를 빌어서 굉장히 이완구 총리한테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다. 지금 충청도나 충청도 의원들, 기초 의원들도 성 회장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완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은 그런 친목 관계에서 나오는 배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드렸던 이 비타 500박스 기사 말고도 한 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을 좀 주목해 볼까요? 자, 이때가 2012년 4월 총선 전인 1월 6일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의 출판 기념회에서 굉장히 오래 전이죠. 2012년이니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손짓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참석해 있는 참석자들에게 주요 인사로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 출판 기념회에서 서적과 이 총리와의 관계를 아마도 설명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실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앞서 예고했듯이 이 총리와 성 회장의 관계를 짐작해 할 만한 여러 가지 과거 흔적들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장면에서도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완종 회장이 나란히 옆에 있고요. 충청 지역에서 열렸던 주요 행사, 이른바 이 총리의 출판 기념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꼭 이 충청의 맹주였던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고도 과연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회장과의 친분이 없다라는 발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안영환 전 의원님,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완구 총리가 친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아주 절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절친한 사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계속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치권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건설 같은 경우는 관급 공사를 따는 데는 아주 거의 도사급이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로 지역사회 그렇게 알려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충남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또 충남 지역에서는 명망가들입니다. 사실 이완구 총리는 충남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현재 국회의원이고 성완종 전 회장은 충남 지역에서 가장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이룬 기업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 분석에도 보면은 1년 8개월 사이에 20개월 사이에 23번을 만났다. 그럼 20일에 한 번씩 만났다는 건 굉장히 친한 사이롭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입니다. 바쁜 사람들이 20일에 한 번씩 만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 언론에서 비망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비망록이라보다는 저건 일정표입니다. 일정표다.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일정표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일정표를 보통 비서한테 말해가지고 몇 월 며칠 무슨 일정이 있으니까 그럼 비서가 행사한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단위의 일정표를 만듭니다. 그럼 일주일 단위 그래서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일정표가 아마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 일정표 보면은 이제 본인이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건 물론 저게 이제 어떻게 뭐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으로 비춰볼 때 성완종 회장의 인맥, 성완종 회장의 활동 범위를 능히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완구 국무총리로부터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해명을 듣기 위해 어제도 저희가 이완구 국무총리가 가는 길목에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서 이 총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완구 총리가 자택에서 출발을 해서 아마 10시경쯤에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이 총리가 과연 어떤 해명을 할지 저희가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총리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명쾌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완구 국무총리의 그리고 성완종 회장과의 친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정 의원님, 23번, 3주에 한 번 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기 보면은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소원하지도 않았지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 포착한 장면만 저 정도의 영상과 사진이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둘이 충청도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인과 정치인으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 다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총리가 좀 솔직한 자세를 취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예. 우리 잘 아는 사이다. 우리 충청도로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알았던 사이다. 그런데 내가 이게 총리가 되면서 공교롭게 사정을 지휘하게 돼서 본인이 이렇게 구원 요청을 했는데 내가 총리가 내 공선 사오지 않느냐. 내가 총리로서 사정을 지휘하면서 도와줄 수 없었다. 예. 난 오히려 정말 로비에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나갔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총리가 좀 당당하다.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하는 모습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좀 그렇지 않게 나 그렇게 알고는 살상에 지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건 너무나 당당하지 못한 그런 예. 행보로 봅니다. 차라리 우리 가깝게 지냈는데 나 이거 소위를 위해서 나 이거 안 봐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는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출력문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12년 철회감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2012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지만 내리지 마세요, 카메라. 내리지 마세요. 자, 첫 번째부터 이완구 국무총리가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식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어제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라는 것 역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윤진 전 대변인. 그때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요. 그러니까 자신은 대선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혈액암 투병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퉁퉁 부은 얼굴로 내가 투병 중에 그냥 한두 번 유세장에 갔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동영상이 나와서 아주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는 장면까지 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력이 짧은 거면 짧아서 그랬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문제는 다 비상하게 잘 기억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대국민 질의장에서 예. 국회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계속 밝혀진 거죠. 지금 그런 거를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 의원님. 혈액암 때문에 대선을 지원하지 못했다. 사실 불필요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이렇게 누가 공격을 받으면 머리만 이렇게 그 거북이 등에 쏙 쓰면은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총리가 된 그런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의 말이 너무나 자주 바뀌고 그 작은 부분에서 작은 거짓말이 이어지니까 그 사람 자체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혈액암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총리가 전직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총리 직분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그 전에 안 하셨거든요. 이번에 처음 밝혀졌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도 얘기하면은 내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유세에서 최선을 다했다 도왔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은 될 건데 조금씩 하니까 요즘 네티즌 수사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바로 영상 찾아내가지고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 그런 거를 그 큰 그림을 다 보고 그릴 줄 알아야 되시는 분이 조금의 이런 살짝 거짓말로 해가지고 본인 전체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정말 예.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남기게 만든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입니다. 유세장에는 한두 번 갔지만 실제 선거 활동은 하지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동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충남 천안 유세차에 올라서 한 박 후보의 지지 연설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 뒤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의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지금 이 유세를 천안에서만 벌써 3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안영환 전 의원님, 후보 지지 유세 많이 해보셔서 잘 알 겁니다. 저때 당시 기억도 분명히 하실 건데 천안에서만 3번이라고 본인이 당시 입으로 말을 했었는데 왜 대정부 질의에서는 실제 선거 활동을 못했다라고 이 후보가 말한 거죠? 글쎄 아마 그 당시 자기가 몸이 안 좋았고 또 정치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저는 화면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거짓말이 한 것이 들통이 난 참 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지금 계속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금 이완구 총리의 돈 3천만 원 주고 받았다는 그런 정황들 또 그런 거짓말 논란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이 문제까지 퍼지면서 예. 이완구 총리가 총리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있고요.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 정문에서 계단을 올라오면은 이제 국회 본관 본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총리가 과연 오늘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타 500박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황이 담긴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정. 아침에 나도 신문을 다 봤는데 4월 4일 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4월 4일 날. 4월 4일 날은 2시 30분에 그날 후보 등록하는 첫날입니다. 국회의원 2013년 4월 4일이 국회의원 등록하는 첫날인데 2시 30분에 제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2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제가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충청남 도청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성 이른바 내포도시에 있는 충청남 도청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홍성은 제 옛날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지인들 그리고 도지사 사퇴 이후에 4년 만에 찾는 도청이기 때문에 옛날 동료 직원들과 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부여로 돌아갔는데 부여로 돌아가 보니까 첫날이기 때문에 등록 수십 명의 기자분들과 또 입추의 여지 없는 수많은 분들이 40~50평 남짓한 사무실에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행사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보니까 20몇 차례 말씀이 있던데 2013년 4월 보궐선거로 제가 국회에 돌아보니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이 돼가지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됐어요. 성완종 대장과. 그래서 본인의 선거법 문제와 함께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또 그분이 도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을 해서 여러 차례 와서 상의를 했고 또 만나지도 못한 경우도 있겠죠. 의원회관이나 밖에서 그런 만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후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원내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의원을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서 뭐 수십 번 만나는 거죠. 원내대표 신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내지는 작년에 비대위원장까지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지휘했던 또 비대위원장 신분이 됐고 그래서 성완종 대장과는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났던 그런 건데 본인의 어떤 선거법 문제, 지방선거 문제, 아주 순수한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그럴 관계는 그런 정도 속내를 토론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난 얘기하신 20몇 번에 뭐 한 달에 한 번 꼴 얘기인데 원내대표가 소속 같은 정당 의원으로서 뭐 만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다만 얘기 주제는 본인의 선거법과 그리고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 작년 지방선거는 제가 기억해 대단히 시끄러웠어요. 서산 지역에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그건 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두 번 이렇게 반려되기도 하고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제가 사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한두 번 반려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돈을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13년 4월 4일에 만나신 기억은 있으세요, 성 회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날 첫날 등록인 날이고 그리고 기자분들이 수십 명, 제가 40~50명 남직한 사무실에 수십 명이 첫날이니까 기자분들이 오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입추해져 있는 사람들이 첫날이니까 몰리고 마침 그날이 등록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십시오. 내가 뭐 암만 얘기 별도 방에서 복귀하셨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기자분들이 첫날이니까 취재하러 오셨고 또 제가 기자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날. 왜냐하면 도청 행사 때문에 기자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도청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를 첫날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려고 수십 명이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정황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죠. 검찰 수사를 먼저 받겠다고 하셨는데 검찰 법무부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그 입장은 어제 다 밝힌 대로입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 그 말씀을 이제 밝힌 그대로 갑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어제 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박 대통령이 총리님께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만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제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열어주세요. 어제 얘기 다 했어요. 조금만 열어주세요. 이쪽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어. 가만히 있어.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약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새누리당 내부에서 현직 총리가 수사를 받는 게 규정이 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입장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밝혔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국회 출근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틀어드릴 건데요.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 도직구쇼에서 계속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던 대로 이 비타 500박스, 그러니까 4월 4일 부여선거 사무실에 성 회장이 회장을 통해서 비타 500박스를 두고 간 기억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등록일이었고 후보 등록일 첫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사무실에 오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라. 라는 굉장히 미묘한 말을 남겼는데 성 회장과 만난 적이 없다라는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첫날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내 선거 사무실에 오고 갔다. 성완종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저희 채널A 김윤수 기자가 국회 출입하는 기자가 재차 묻자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얘기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전에는 만난 기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마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적극적으로는 방어에 나오신 것 같고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기억을 이렇게 복귀하셔가지고 재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아까 경향신문 보도에는 당시에 여직원 몇 명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그날 당일 첫날이라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내용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 회장이 다녀갔을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라.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왜냐하면 만난 사람은 그 총리 당신인데 국민도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판단하라 그런 거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아마 예. 그 취지로 볼 때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왔었기 때문에 내가 만났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억은 못하겠다. 아마 예.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저께 얘기했다. 증거가 나오면은 아마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3차례 성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것이지 친한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국민들, 기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랬는데요. 판단할게요. 저 만나셨네요. 예. 그날 만나신 거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안 만났고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갑자기 무슨 홍성에 댕겨오고 거기를 내가 무슨 인연이 있었고 이 얘기를 계속 늘어오는데 아무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실제로 지금 경향신문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4시 30분에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선거사무실에 머물렀고 성완종 회장이 그리고 둘이 다른 배석자들 없이 단독으로 칸막이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올 땐 비타민 음료 박스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가져가서 두고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바 없고 나는 그런 박스 본 적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뭘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일단 그게 하나 답답하고요. 예. 말씀하신 상황 당연하죠. 오히려 이러니까 이전 했던 말들이 이상하다니까요. 나는 성완종 회장하고 친하지도 않고 잘 만나지도 않았고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 같은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같은 동료 의원을 모르고 안 친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변 의원들이 비웃음을 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원내대표라서 자주 만났고 그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만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지금 화면에 하고 있는 저 장면도 원내대표로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세종특별시 추진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원안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행 사업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 아닙니까? 예. 그 원내대표로서만 만났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납득이 잘 안 가는 답답한 소리세요. 그 해명이 진짜 명쾌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원내대표로 맡았고 자기가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순수한 개인적인 관계나 속내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말한 것은 본인 선거법 위반과 공천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본인 선거법 문제를 원내대표한테 상의를 한다. 그리고 공천 문제도 따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오히려 개인적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닌가. 더 명쾌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는 와중에 이 총리의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 기자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를 받으면 이제 된다니까 수사 보고 받으십니까? 얘기했더니 그건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일입니다. 근데 예.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황상 나오고 본인은 부인을 할 테니까 어쩌면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예.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이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부여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은 판단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남아있지만 총리로서 어떤 국가를 또 통화를 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대통령이 지금 출국을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 역할로 예. 가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떠나시게 되면 세종시에서 총리는 바로 총리 삼청동 공간으로 오십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이 국정의 어떤 최고의 대통령 대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1호 총례 직무대행 맡길 수 있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남미 해외 순방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직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부패 의혹을 받는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공직사회에서 영이 설 리가 없다. 이 총리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사퇴해 본인과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아까 기자의 질문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수사에 대한 보고 받으시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리는 화를 냈습니다. 기자에게. 예의 없는 질문 하지 말라. 라고 화를 냈지만 제가 봤을 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제1의 권력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보고를 안 받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보보고라는 게 법무부 장관까지 가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올리는 게 정보보고인데 그것을 마치 국민들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런 예의 없는 질문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는 먹히지 않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공감의 시대인데 그리고 이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절대로 뭐 진실을 말했을 거라는 단정을 짓지 마라라는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한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검찰의 부담 없이 수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지금 업무 정지 요구에 대해서 법이 없다. 법의 근거가 없고 대통령과 얘기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걸려면 여기서도 한 번쯤은 직무 정지에 대해서 본인 의지를 내비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검찰청사에 나와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피의자들이 검찰청사에 들어오면 취재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대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덤벼듭니다. 지금 그 모습이 국회에서 국회와 검찰청사의 서초동과 여의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현직 총리가 피의자가 취재원,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형태의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장소만 검찰청사 아닐 뿐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거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아까 발언도 이제 본인이 현재 성완종 전 회장의 비서가 말한 것과 그 당시 사무실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취재기자가 많았다. 근데 성완종 비서는 사람이 없었고 조용했다. 뭐 이런 식이었고 정황이 틀렸고 그다음에 그렇게 취재진이 많은 수백 명이 붐비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을 설명하려 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황 설명을 통한 자기의 주장 관철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거짓말 논란 속에서 한쪽에서 거짓말 한다.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휩싸인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 아침에 저는 어제까지만 저 생각이 상당히 유보적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서 총리가 스스로 거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상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총리 스스로 결단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도 굉장히 미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서 사실은 수사 1호 대상에 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죠. 홍준표 지사를 어제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1억 원을 전달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의혹과 목격자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홍 지사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네,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좀 심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부 확인은 검찰에서 하죠. 그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 그만두세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인사에게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성 회장이 확인 전화까지 걸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홍 지사는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지사는 당시 자신에게 성 회장이 전화할 입장도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구체적인 돈 전달 방법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회장이 측근인 윤모 씨에게 홍준표 후보에게 1억 원을 건네라고 지시했고, 윤 씨는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홍 지사를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홍 지사는 당초 성완종 리스트가 채널A를 통해 공개된 직후 내 주변 인물에게 돈을 줬을 수는 있다며 배달사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내 처음 밝힌 입장하고 변함없습니다. 변함없고 여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본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도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사실 밝혀지겠죠. 왕왕 리스트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뭐 극구 부인하고 하는데, 자, 홍준표 도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안영환 전 의원님, 이원구 국무총리와 다른 리스트 인물과는 달리 홍 지사는 돈을 줬다, 1억 원을 줬다라는 윤모 씨의 실명도 지금 거론이 돼 있고, 윤모 씨는 검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하면 다 나올 텐데 홍 지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전달자가 윤모 씨, 뭐 윤승모 씨라고 지금 전 언론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기자 출신이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조사하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면서 전달한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홍 지사는 뭐 배달 사고였던 거,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이 줬다는 것은 전체 부인하지 않고 줬다면 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안 받았다는 식의 논리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지사의 지금 오늘 인터뷰 기사는 평소에 홍준표 지사답지 않게 굉장히 순화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윤승모 씨가 검찰에 나와서 자, 난 줬다 하고 안 받았다 했을 때 누구 말이 맞는가, 이제 정황이 어떻게 정황이 된가, 이것을 조사해 보면은 진위 여부가 금방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에 수사 대상의 거의 1호격이고 굉장히 물증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타겟으로 잡고 1호 대상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타겟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수사에서 나올 거라고 하지만 본인이 조금 더 해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원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도지사의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와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원구 국무총리의 거짓말 의혹과 또 홍준표 지사의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은 어제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박근혜 정부는 로비가 통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기회가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것이고 박 정부는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떠오르게 되는 어제 이정현 최고위원의 인터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국민 여러분의 편에서 돌직구 날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